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선곡근의 혼설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정가 뒷담화 소식을 들려드리는데 지난 한 주 서울 여의도 정가의 가장 핫한 화제는 검찰 공소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 이 공소장은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서 공개되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15년 동안 이어져 온 관례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는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그 공소장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을 못 주겠다고 버텼죠. 법무부 안에서도 줘야 한다, 그런 건의가 있었지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추 장관이 버틴 이유는 다음날 아침 바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를 썼던 것이었죠. 동아일보가 다른 곳에서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동아일보가 이틀 동안 독점 입수한 공소장을 보도하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71조, 방대하죠. 71쪽에 달하는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소된 인물들 외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이름도 나옵니다. 또 문재인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 이라는 단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0몇 번이 나오고 청와대 이런 단어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더구나 공소장 첫물에는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을 명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기소된 13명의 그 구체적 혐의 사실에서도 이 몸통은 대통령이다, 이런 뉘앙스를 곳곳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까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기소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수사선상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소환을 하거나 공간이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할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압박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가령 그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에 대해서 검찰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연루 의혹을 캐냈던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순실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4.15 총선 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재개하겠다, 그렇게 밝혔었죠. 백운호 당시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출신도 5명이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수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노무에 문재인 대통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핵심이죠. 그냥 출마하라고만 했을 가능성보다는 도와줄 테니 출마하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실제로 청와대가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술사, 또 후보 매수, 공약 개발에 적극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검찰이 그런 의혹을 확인해 나가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나서게 됩니다. 총선 후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 소추죠.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그 두 번 현직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었죠. 바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두 번 다 한 정당으로는 의석수,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정파와 연합을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업무에 복귀를 했고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의결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결국 그 문재인 탄핵 정국이 조성될지 여부는 총선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죠. 만일 보수 정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3분의 2 의석을 넘기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와는 다릅니다. 발의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수인 만큼의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두 차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의결 사례를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보수당의 성적뿐만이 아니고 다른 야당들의 의석수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아니면 보수가 뭐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건져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보호를 할 것이고 탄핵 정국으로 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